10월 실물 경제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거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새 안구 마우스 아이캔 플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김창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일 전날보다 0.07% 떨어진 1980.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는 장 내내 기관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488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최근 순매수 기조를 이어간 반면 기관은 1,45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은 92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1.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기전자,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등도 올랐습니다. 건설업은 2.09%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컸고 운송장비, 서비스업, 은행 순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8일부터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며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장 마감 후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내린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6% 내린 545.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 55전 오른 1,107원 9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채권 파킹 혐의가 적발된 맥쿼리 운용에 3개월 부분 영업 정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채권 파킹 혐의가 적발된 맥쿼리 투자신탁운용과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채권 파킹 거래 혐의가 확인된 맥쿼리 자산운용에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1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맥쿼리 운용의 채권 파킹 거래에 가담한 7증권사 제재도 확정했습니다. 신영증권, IM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은 기관 경고를, 동부증권은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대증권, HMC투자증권은 기관 차원의 제재는 받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주의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채권 파킹이란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나중에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채권 파킹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말 채권 파킹 의혹이 불거진 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제재심을 열어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KB 사태 등으로 제재심 안건 상정이 계속 연기돼 제재 확정이 지연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월 실물 경제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세는 미약합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은 증가했고 광공업은 감소했습니다. 전달 대비 전 산업 생산은 7월에 0.3% 증가한 뒤 8월과 9월 각각 0.6%, 0.8% 감소하고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1.6% 감소해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도 전달보다 1.8%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는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 줄어 9월의 감소세를 이었습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증가했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 오락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특히 단톡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신규 휴대전화 수요가 위축된 것이 소비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정제분석과장은 11월 이후에는 자동차 업계 파업 종료 등 긍정적 요인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1월에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단기 돌파 기록에 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7분 수출 5,201억 6,600만 달러, 수입 4,798억 3,5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해 올해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이면 무역 규모가 1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무역 규모뿐 아니라 수출과 무역 흑자 측면에서도 지난해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과 무역 흑자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의 경기 회복으로 선진국을 상대로 한 수출 물량이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및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이 가속화한 점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거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병원 진료, 검사 예약 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진료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단순 예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호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라도 병원이 별개 인증 방식을 도입해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새 안구 마우스 아이캠 플러스를 선보였는데요. 컴퓨터의 마우스 조작을 손 대신 눈동자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안구 마우스, 작동 방식이 한층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척추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신영진 군.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눈과 입뿐입니다. 형진 군이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이자 컴퓨터 마우스 포인터도 따라서 이동합니다. 모니터 화면에 키보드를 띄워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쇼핑하고 결제까지 손쉽게 완료합니다. 눈동자 움직임만을 이용해 긴 문장을 써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형진 군이 주변의 도움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안구 마우스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아이콘이나 폴더, 링크를 1초 동안 바라보거나 눈을 깜빡이면 클릭과 스크롤링을 할 수 있고 컴퓨터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선보인 안구 마우스 아이캠 플러스는 안경형 장치였던 기존 아이캠 버전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기존의 안경 형태는 쉽게 흘러내릴 수 있어 시선을 고정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에 연결하는 박스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모니터와 연결 후 사용자 눈에 맞게 한 번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니터만 보면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안구 인식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단축키, 클릭 모드를 적용하는 등 사용 환경도 한층 개선했습니다. 신체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IT 기술을 통해서 세상과 좀 더 쉽게 소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이캠 플러스에 사용한 기술과 노하우는 모두 일반에 공개하고 관심 있는 단체나 개인과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공개된 아이캔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개발에 나서면서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시중에 있던 안구 마우스는 가격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였지만 직원들이 개발한 아이캔은 5만 원 안팎의 재료비로 만들 수 있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공개해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기존의 아이캔을 사용하던 실제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프로젝트에 다시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아이캔 플러스를 최종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부터 아이캔 플러스를 개인이나 사회단체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내 15,000명가량의 루게릭 환자와 전신마비 환자들의 입이 되어줄 아이캔 플러스가 차별 없는 IT 사회를 한층 앞당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혁신도시 내 신사옥 개청식을 열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 시대를 맞아 지역 기업들과의 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에 위치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열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모잠비크 수도인 마푸토 지역에 발전 및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관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또 2021년에 열리는 세계가스총회 대구 유치에 성공했고,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국제가스연맹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세계가스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가스산업계 최대 행사로서 세계 90개국 6천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외교를 펼치는 자리입니다. 가스공사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발언권 확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의 기업을 향해 가는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로드맵을 마련해서 함께 대구가 성장하는 그런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대구 신사옥을 친환경 건물로 지어 온실가스와 에너지 절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신사옥은 연면적 64,700여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로 건축됐습니다. 특히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등을 획득해 연간 약 2,7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 동일한 규모의 일반 건축물 대비 50%의 에너지 절감 기능도 갖췄습니다. 가스공사는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800여 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신사옥 공사 때는 대구 지역 건설업체와 인력을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설명회를 열고 천연가스 산업에서 쌓은 역량과 동반성장 정책을 소개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협업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정량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가스공사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 약 7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스공사가 본사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한편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의 상가 시장과 오피스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건물이 속속 준공되면서 상가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는 반면 오피스는 공급이 많아 임차인을 구하는 데 다소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 조권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상암동 상권이 성장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개의 빌딩이 준공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MBC 글로벌 미디어 센터의 상가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중심가 상권이 동반 발달하는 모습입니다. 이 덕에 임대료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정보 업체 FR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와 KGIT 센터의 전용 45제곱미터 지하점포의 임대료는 지난 2012년 7월 평균 230만원대에서 7월 현재 275만원까지 60만원가량 올랐습니다. 인기 점포의 권리금 역시 2년 새 6천만원가량 오른 1억 4천만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상암동 주택가에 형성된 먹자골목도 저녁이면 사람이 붐비는 등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 가치도 상승해 상가 건물의 호가는 지난해 초 3.3제곱미터당 4천만원 상당해서 현재는 6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오피스 공실률은 상당하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대형 빌딩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오피스 시장은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 메이트 플러스에 따르면 지어진 지 24개월 이내인 신축 빌딩을 포함한 상암 DMC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 3분기 20.4%를 기록했습니다. 이곳 공실률은 1분기 22.7%, 2분기 21.3%로 올 한 해 내내 20%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시 조사에서도 T빌딩과 J빌딩, Y빌딩, S빌딩 등이 아직 임차인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피스 시장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상암 DMC 오피스 시장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지정 용도 활용 기간제와 서울의 전반적인 공급 과잉이 꼽힙니다. 이곳 상암 DMC의 빌딩 부지는 매매 계약 체결 시 지정 용도 활용 기간제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연면적의 50에서 90%를 10년간 IT와 미디어 관련 기업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임차인의 모집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웅 메이트 플러스 리서치팀 차장은 지정 용도 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경쟁 시장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전반적인 오피스 공급 과잉도 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서울에는 지난해 109만 제곱미터의 오피스가 공급된 데 이어 올해에도 84만 제곱미터의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장진택 리맥스 와이드 파트너스 대표는 서울 전체가 공급 과잉 국면에 들어가 렌트 프리가 만연하는 등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여의도의 공실이 도심 강남보다 심각해 상암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만 상암 DMC 개발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라 앞으로 점차 안정화되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달 초 상암 DMC의 B3 블럭과 E2-2 블럭은 각각 M스트림 PFV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3 블록은 부동산 개발사 MDN과 신한금융투자가 주요 투자자인 M스트림 PFV가 지종용도 50%를 제외한 면적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꾸며 내년 3월경 분양할 예정이고요. 이 2-2 블록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사용용 빌딩을 지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암 DMC에서 아직 분양되지 않은 부지는 랜드마크 타워 부지를 포함해 3개에 불과하다는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네, 최근 랜드마크 타워 부지와 수색 역세권 개발도 재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랜드마크 타워 부지인 F1-2는 당초 133층의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이 추진됐다가 부동산 경기 불안과 시행사와 서울시의 입장차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부지를 재매각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추진된 이후 지지부진했던 수색 역세권 개발도 서울시가 지난 10월 고래일과 은평구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랜드마크 타워와 수색 역세권 개발이 이곳 분위기를 반전시킬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데요.
오피스 임대차 대행 전문인 김종문 상암 DMC 공인 대표는 상암 오피스 시장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홍보가 덜 된 탓이 크다며 랜드마크 부지 개발로 주목도가 높아지면 한결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선종필 상간 뉴스라이더 대표는 수생 역세권 개발은 상암 DMC 상권을 확장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조권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연중 최대 쇼핑철을 맞아 온라인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앤디 유즈멘트 사이버 보안 담당 차관부는 블로그를 통해 연간 온라인 쇼핑의 80%가 이루어지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의 쇼핑 시즌은 온라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즈멘트 차관보는 특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커피숍처럼 공개된 와이파이 지역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쇼핑할 경우 해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와이파이 지역에서는 절대 인터넷 쇼핑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결제에 앞서 쇼핑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열쇠 모양의 작은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쇼핑 사이트의 주소는 정확한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직후 주말 사이에만 약 1억 4,100만 명이 쇼핑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크리스마스 세일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애프터 크리스마스에도 쇼핑객이 대거 몰리는데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 직구족들도 이 기간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수출기구가 감산 대신 각 회원국의 시장 공급 할당량 준수를 결정하고 내년 6월에 모여 감산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12개국으로 구성된 오펙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강요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오펙의 하루 생산량은 사우디가 950만, 이라크가 330만 배럴 등으로 총 쿼터 3,000만 배럴에서 약 40만 배럴 웃돕니다. 오펙 회원국들은 이날 결정에 따라 할당량 준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펙의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 낮은 유가를 일정 기간 유지해 미국산 셰일오일과의 가격 경제 격차를 벌리는 등 시장 지배력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석유부국 사우디가 주도한 결과로 보입니다. 오펙 내에서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우디는 현재 낮은 유가를 버틸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산보다는 쿼터 유지를 선호해왔습니다. 반면 석유 재정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베네수엘라와 이라크 등은 감산을 통해 유가 상승을 노려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쿼터 유지로 유가 저공 비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라크 석유 장관은 배럴당 65에서 70달러를 바닥으로 내다봤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8개국 정상들이 경제와 대테러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카트만두에서 열린 SAARC 8개국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회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은 대테러 협력 문제와 관련 모든 형태의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을 뿐 뚜렷한 협력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로 꼽힌 경제 분야의 세계 협력 가운데서도 에너지 협력 협약만 채택됐습니다. 영내 국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철도 협약과 도로 교통 협약은 국내 절차 준비가 필요하다는 파키스탄의 반대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소원한 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카트만두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1985년 출범한 SAARC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남아시아 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SAARC 정상회의는 2016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촉발된 소요 사태가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요 사태의 진앙인 퍼거슨시는 물론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간에 비해 시위 참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 대규모 폭동이나 약탈, 방화와 같은 불상사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주 정부는 지난 25일 밤부터 주 방위군의 숫자를 기존의 3배인 2,200명으로 늘리고 추가 경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퍼거슨 시내와 외곽 곳곳에서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댈러스, 애틀랜타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있었으나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번 시위와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4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손들었으니 총 쏘지 마라는 구호를 외치며 동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소요 사태가 더는 격화되지 않는 데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폭력 시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이 한몫한 데다 추수감사절 연휴라는 시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